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한국에서 대학원 가면 안 되는 근본 원인 알려줄게요. 왜 그런지. 자, 제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박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석사 찍고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거의 한 3년째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대학원 가면 안 되고, 미국으로 박사를 갈 거면 미국으로 석사를 바로 가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나게 되면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돼요. 한국 대학원은 그 문화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문화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배워가게 되면은 그 몸에 배어요. 2년 동안 석사하면서 그 습관이 몸에 밴다고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 한국에서 배워온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연구자로서 남은 일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대학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미국 대학원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연구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디스플래너리 리서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 대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과와 전공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박사 때 제가 연구했던 건 슈퍼컴퓨터를 연구해요. 슈퍼컴퓨터의 병렬 연산을 연구했어요. 기계공학이 어떻게 슈퍼컴퓨터 병렬 연산을 연구해? 한국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기계공학 하면 맨날 뭐 연구냐면 뭐 기계 장치, 뭐 기어, 뭐 변속기,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거 연구하니까, 한국에서는 기계공학 하면 딱 기계라는 테두리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인터디스플래너리 리서치라고 해서 전공과 전공이 막 융합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기계공학과인데 슈퍼컴퓨터를 연구했냐면, 그 기계공학 분야 중에서도 정말 그 최첨단 연구들은 이런 기계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막 가상현실로 막 설계를 해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있었던 슈퍼컴퓨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계과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생물학과에서도 와요. 생물학과에서 왜 오냐면은 그 유전적인 형질을 연구할 때 이제는 슈퍼컴퓨터로 그 유전자 조합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이랑 슈퍼컴퓨터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 생물학과 출신들도 슈퍼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융합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전공자들 사이에서 그 토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그 슈퍼컴퓨터 전문가라고 쳐봐요. 그리고 그 생물학과 출신이 유전적인 형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그 뭐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의 병렬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패러렐로 슈퍼컴퓨터의 병렬 코어 뭐 몇만 개를 이용해서 병렬 계산하는 데 전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쪽은 잘 알겠죠. 하지만 생물학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반면에 생물학과 출신은 유전적 형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병렬 연산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종류의 두 명의 박사과정이 힘을 합치면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엄청난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물학자의 머릿속에 있는 유전적 형질의 특징을 컴퓨터 전문가랑 손을 잡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내면 이게 막 전 세계를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그 전공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게 굉장히 인기거든요. 제가 있던 슈퍼컴퓨터 센터에서도 뭐 화공과,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의대, 심지어 의대생도 있었어요. 의대생들이 슈퍼컴퓨터를 써. 의대생, 뭐 전자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기계과, 다양한 사람들이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봐봐요. 제가 컴퓨터를 잘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그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으로 들은 거 외에는 깊은 전공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대학교 때 교양으로 잠깐 듣고 졸업해버리면 한 10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책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안 한 지가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 개념을 서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같이 개념을 연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생물학과 출신들한테 그 유명한 그 나비 곤충에서 발견되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쳐봐요. 그거를 제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생물책에 나와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만 지나도 10년이 뭐야? 한 5년? 5년만 지나도 그걸 안 쓰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때 특히 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내 코딩을 한다고 쳐봐요. 슈퍼컴퓨터로. 그럼 나는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로 병렬 연산을 하는 건 잘하지만 하디 바인베르크 생물학 법칙이 뭐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생물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거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비가 있다면 그 검은 날개를 가진 나비가 AA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회색 정도의 날개를 가진 나비의 유전 형질을 라지 A, 스몰 a라고 하고 흰 날개가 스몰 AA라고 한다면 요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그 어떤 법칙을 가지고 그 유전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빈도야. 그리고 그거는 멘델 집단에서는 멘델 집단에서는 증명이 되지만 자연에서는 증명이 잘 되지 않지. 뭐 이런 개념들을 딱 설명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을 슈퍼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가 왜 잘못됐냐면 서로 가오 싸움을 해요. 가오 싸움. 그래서 내가 컴퓨터 전문가고 저쪽이 생물학 전문가면은 내가 만약에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평형 법칙이 뭐지?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도 몰라요?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연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아주 만연돼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연구를 하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랑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그 재료적인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전자적인 성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항이 뭔지는 알죠, 당연히. 저항이 뭔지는 잘 아는데
저항이 실제로 일어나는 근본 원인, 그래서 줄 히팅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 이런 거는 사실 전 작가가 훨씬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전 작가 출신한테 그 저항에서 줄 히팅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대학교 1학년 기본책에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공부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한국 대학원은 이제 자교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 한국의 명문대에서 자교 출신들이 자기들은 고등학교 때 수능 점수 높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있으면 이제 사실 한국 대학원이 요즘 미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교 출신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 가버려가지고 자교 대학원이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대 출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너네보다 수능 점수 높았던 사람들이야 하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까고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줘요. 자교 출신들이. 그러면 지방대 출신들이 굉장히 주눅 들고 막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솔까 말하면 자교 출신 대학원들도 자기들도 실력 안 돼서 미국 못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지방대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한국 대학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가 안 돼. 이 한국 대학은 안 돼. 서로 쪽주고 서로 막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서로 인터디스플레너 리서치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닫고 얘기를 잘 안 해. 교수가 시킨 일만 하고. 그래서 이 습관을 잘못 배워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연구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미국에서 연구를 잘하려면은 내가 박사과정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학부 4학년 학생한테도 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기계공학과에서 뭐 필요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배운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학부에서 정석으로 배운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 4학년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학부 4학년생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왜 그런 거죠? 뭐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할 때 이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되고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면 박사인데 이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는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런 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쪽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회사 가도 그래요. 회사 가서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 한국 회사 다닐 때 뭐 물어보면은 이거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은 기분이 확 나쁘면서 다시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잘 안 가르쳐주고 그 의욕이 저하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자꾸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걸 잘 안 가르쳐주냐? 자기가 아는 게 자기 밥그릇이라는 굉장히 그 후진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면 그만큼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굉장히 후진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뭐 저희 세대 때는 좀 괜찮아졌는데 그 저희 윗세대 선배 엔지니어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정말 한국에서 뭐 기술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보면 때렸대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때려. 왜 때릴까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비굴하게 하면 그 비굴해질 정도로 자기도 선배한테 어렵게 배운 건데 후배가 알려고 하면은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뭐 점점 한국 문화도 괜찮아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지금 2023년에도 한국 대학원에서 굉장히 그 열악한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쪽을 줘요. 그 기본적인 건데 모르니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하고 싶지가 않죠. 이런 문화는 진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대학원에서 연구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 가서 정말 연구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요, 이 이공계에서 굉장히 성숙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계의 다른 전문가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가 세계 최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연구 경험을 최소화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연구자가. 그래서 항상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시고 미국의 석사과정으로 바로 가세요. 미국 석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한국 석사를 가지 마시고요. 그 뭔가 좀 그러면은 외국계 회사 같은 좀 미국이나 유럽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의 한국 지사 같은 데서 좀 서양인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 방식, 그 국제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무 토종 기업, 토종 대기업 뭐 이런데 아니면 토종 대학원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배운단 말이에요. 막 꼰대 부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익혀지면은 그 연구자로서 남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